여행을 사랑하시는 발랄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구별 어딘가를 여행하고 계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탁PD 여행수단을 진행하는 탁재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포의 술라방 시타르 용사 배언니입니다. 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한승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023 뉴질랜드 북섬 가수다. 네. 네, 코스에 대해서 쭉 설명해드리는 특별 라이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셋 중에 지금 북섬 가수다 가시는 분은 사실 탁피디님밖에 없는데. 뭐 모릅니다. 만일에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목격이 되신다. 갑자기 투입이 될 수도 있다. 갑자기 투입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만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수다 프로그램은 뭐 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최근이라고 하기엔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네네. 저희 그쵸. 군마 갔던 게 12월 11일 갔었으니까 와, 진짜 그 가수다 가수다 말만 듣다가 진짜 가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기대도 많이 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보통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하기 마련인데 네네.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재밌지 않았나. 그때 제가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일단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네. 많이 웃어서 막 정말 그 얼굴 근육 당기는 느낌 알죠? 막 그 막 얼굴에 주름 늘고 막 근육 당기고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뭐 저희 아직도 여행 프로그램 계속 그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일단 첫 탄으로 제가 만든 2023 뉴질랜드 북섬 가수다. 북섬 가수다. 네, 요거를 오늘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5월 31일이고요. 9박 11일 일정입니다. 9박 11일. 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지난 2016년에 네. 갔을 때. 아 그때 뉴질랜드 캠퍼밴을 이미 한번 갔었었죠. 아니, 뉴질랜드 그렇죠? 캠퍼밴은 제가 그 4번 정도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네네. 북섬 2번, 남섬 2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요건 옷을 이제 북섬 벗고. 갔을 때. 여기 이제 온천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양 생물들 보러 나갔을 때. 네. 아우 요거 이제 좋다. 카오리 숲이죠. 네, 카오리 나무. 네. 네.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사실 이번에는 좀 빠져 있고, 네네. 이번에는 일정을 한 이틀 정도 줄여서 그러니까 이때 갔을 때가 한 12박 13일 뭐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일정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샘이 진짜 멋있는 샘이에요. 하무라나라는 샘인데 도대체 그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그런 샘이고. 네. 여튼 그래서 이번에 저 모자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뉴질랜드 추억을 되살리면서 네. 여기 이제 로토루아라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좀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 로토루아 호수를 내려다 보면서 저렇게 루지를 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재밌겠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후카폴스라는 이제 폭포가 있거든요. 저것도 네네. 이제 빙하 녹은 물은 아니죠. 북섬엔 빙하가 없으니까. 색깔은 꼭 빙하 녹은 물 같은데 어쨌든 저기서 저렇게 제트보트도 탈 수 있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 스파를 갖춰놓은 그런 홀리데이 파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간헐천 뭐 지열지대. 이런 거. 지열지대. 북섬이 이제 화산이 많거든요. 네. 네. 오. 야, 지금 이래 사진 보니까 가끔씩 탁피디 얼굴이 비치는데 네네. 하나도 안 들어갔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엊그제 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게 2016년 16년이죠. 세상에 7년 동안 뭘 드신 거 그래,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 먹자. 그러니까 아니 피부과 다녔어. 피부과. 그래. 그러니까 병원 많이 늙었는데. 네. 아니야. 똑같네. 맞죠.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면 참 저기 가는 데마다 동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타조.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북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통가리로. 통가리로. 트레일. 네, 오늘 통가리로 저기 썸네일에 나와 있는 통가리로. 네, 그렇습니다. 네.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이 된 곳. 네. 거기도 가고. 뉴질랜드는 그 영화 촬영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은 그렇죠. 영화들이 촬영이 됐고. 반지의 제왕이 네네. 뉴질랜드에서 촬영이. 네. 저 통가리로 국립공원에 있는 네. 그 응아우르 호에라는 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산이 이 마운트 둠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그 비현실적인 대자연을 보여주는 어떤 그 배경으로는 뉴질랜드가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네. 그런 곳이 아닌가. 와, 네, 진짜 뉴질랜드 동영상을 좀 봤고요. 네.
그러니까 저 우리 셋 중에 혼자 가면서 우리 약 올리려고 나는 여기 가지롱 막 이런 느낌.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전진님께서 네.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 설명 좀 해보시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전진님이 또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호주 부심이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또 이제 호주에 거주를 하셨었고, 아 네네. 그래요. 저도 호주 워킹으로 한 6개월 있어봤는데. 아 그때 이제 네. 뭐 오이딱이었나요? 아 그렇죠. 오이 농사를 열심히 네네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잘 알아서 그런 거고요. 뉴질랜드를 좀 많이 다녀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뉴질랜드를 상대적으로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주에 비해서는 그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의 한 3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게 또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변화도 굉장히 많고 남섬과 북섬이 굉장히 또 자연 환경이 다르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좀 저도 다른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뉴질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뉴질랜드를 또 여행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캠퍼밴을 이용해서 여행하는 게 네. 굉장히 그 적합한 그런 나라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뉴질랜드 여행은 뭐 다녀오신 분들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또 저도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는 게 즐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뉴질랜드 여행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혁진님께서 제 친구도 한국에서 당구장 알바로 비행기표 모아서 뉴질랜드 워홀 가서 한인타운 당구장에서 한인타운 뭐라고? 아 그렇군요. 네. 아하. 야 여기 당구장 그리고 네, 거기서도 당구장. 한국 당구장 알바로 돈 모아서 그렇죠.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 당구장 알바를.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네. 뉴질랜드 가수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 네. 곳에 있는지. 여기가 이제 뉴질랜드고요. 저렇게 똑 잘려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뉴질랜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남태평양 뭐 거의 한 가운데 외따로 떠 있죠. 그쵸. 네네. 정식 국호가 그냥 뉴질랜드가 아닙니다. 그럼요.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네네네. 무슨 뜻이죠? 길고 흰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마오리어로 뉴질랜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저 배경에도 지금 길고 긴. 그렇죠, 그렇죠. 네, 길고 흰.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네. 마오리어도 공용어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오리어를 더 보호하고 좀 네.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국가를 제창할 때도 1절은 마오리어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2절을 영어로 부르고 아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도는 오클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클랜드가 아니라 웰링턴이라는 곳입니다. 웰링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클랜드였고 네. 오클랜드가 가장 큰 도시도 맞는데 약간 그러니까 오클랜드가 뉴욕이죠, 뉴욕.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DC 같은 데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웰링턴이고. 세종시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북섬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섬의 통합을 위해서 네. 그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은 26만 8,02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10만 남한이 1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 네. 3배 정도. 근데 인구는 450만이에요. 인구 밀도가 네. 형편없네요. 그리고 인구 네. 비율은 이제 백인이 74% 아무래도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마오리가 그래도 한 15% 정도 됩니다. 꽤 있어요. 맞네. 네. 그리고 아시안 인구가 11.8%. 그러니까 12%가 약간 못 돼요. 그러니까 아시안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위치를 일단 보시면은 뭐 감이 오시겠는데 네. 가장 가까운 나라 그러면은 호주지 뭐. 호주 아닌가? 호주보다도 이제 요 섬들. 이 남태평양의 섬들. 네네네. 네네네. 짜실짜실한 이런 뭐 멜라네시아 이제 이런 뭐 폴리네시아 이런 섬들이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대륙 그러면 이제 호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가까운 나라도 1,0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가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유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뱀이 없어요. 뱀도 없고 전갈도 없고 그런 거는 오로지 호주에 있습니다. 공항만 들어가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입국 심사하는 그 곳, 입국 사증 받는 곳 이제 거기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표지판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뭐 네가 과일이나 뭐 육류를 가져왔으면 지금 버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너 철컹철컹 뭐 이런. 그런 다음에 또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네. 버려.
그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야 이제 진짜 마지막 찬스야. 자, 3번의 기회를 줄게. 과일이나 육류 같은 거 있으면 버려. 제발 버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에 가게 되면은 발까지도 다 소독을 하고 그 트레일에 올라가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외부의 어떤 뭐 포자류라든가 네. 그런 뭐 식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막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남섬과 북섬이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딱 봐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게. 모양 자체도 모양 완전히, 자체도 다르고. 예, 예. 네. 그래서 북섬은 화산에 의해서 융기한 지형이고요. 남섬은 요쪽이 이제 호주판이에요. 네. 이제 호주판이고 요쪽이 남태평양판. 그래서 호주판과 남태평양판이 꽝 하고 부딪히니까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처럼 쑥 솟아올랐죠. 그러게요. 산악지대가 이렇게 네. 쭉 산맥이. 그래서 여기에는 네. 그 제법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3,800에 가까운 그런 산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마운트 쿡이거든요. 아우라키 네네네. 마운트 쿡이라는 산이 여기 이제 이 하얀 부분, 여기가 네. 이제 서던 알프스라는 산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뭐 히말라야나 알프스랑 굉장히 흡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형성된 원인도 그판 지진으로. 구조론에 의해서 네네네. 네.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그래 지진도 많이 나고요. 여기가 음. 이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 굉장히 얼마 전에 유명했었죠. 네. 도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파괴됐었고 그래서 이 북섬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많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렇지. 화산재가 네네네. 영향분이 크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온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서던 알프스 산맥 쪽에는 이제 굉장히 그 눈 덮인 눈을 이고 있는 만년설을 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들이 많고 실제로도 에베레스트 우리 지금 산악의 역사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네. 에베레스트를 이제 처음 정복하게 되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에드먼드 힐러리. 네. 이분이 원래 양봉업자였어요. 이 남섬 쪽에서. 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마운트 쿡 빌리지가 있거든요. 네. 그 마운트 쿡 빌리지부터 마운트 쿡 정상까지가 표고차가 한 3,000m 나요. 세상에. 네. 근데 히말라야 가게 되면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가 표고차가 한 3,000m 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연습하기 딱 한번. 좋구나. 네. 물론 산소 농도는 많이 다르긴 그렇죠. 하겠지만. 뉴질랜드는 뭐 특히나 이제 그 산지 지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기후이긴 해요. 그리고 12월에서 2월이 이제 여름이죠. 네. 우리랑 딱 반대니까. 네, 남반구니까. 그리고 이제 6월에서 8월이 겨울이고 여행 성수기는 그래서 12월에서 2월이에요. 여름 시기. 근데 우리가 이제 가는 거는 진짜 완전 비성수기네요. 비성수기죠. 네. 근데 겨울로 접어드는 5월부터 9월까지 이제 겨울 끝나는 9월까지가 비수기인데 우리는 이제 5월 31일 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북섬은 여전히 좀 온화하면서도 좀 한산하고 좀 비용 좋게 가성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북섬을 선택한 거고요. 인구가 이제 45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정도인데 그 인구가 이제 보면은 3분의 1이 그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450만의 3분의 1이니까 150만이 여기 오클랜드 주변에 모여 살아요. 여기에 이 지역에. 150만 해봤자 뭐.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인구 밀도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우리의 10분의 1의 인구 중에서도 3분의 1은 다 여기 뭉쳐 있으니까 네. 그 교외로 나가면 굉장히 한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겠네요. 전 인구의 75%가 또 북섬에 살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남섬으로 가면 더 한적하고 네네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구 밀도는 뭐 체감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뭐 한 30분의 1 수준이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 그리고 여기 좀 전압이 좀 특이해요. 네. 230볼트. 230. 네. 네. 50헤르츠. 진짜 애매하네. 아니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핸드폰 차저 같은 거는 뭐 웬만한 전압에 다 되잖아요. 네네. 네네. 프리볼트니까. 네. 이제 그런 건 문제 없고 뭐 노트북 같은 것도 문제 없고 근데 이제 뭐 TV나 세탁기 이렇게 그 전기를 계속 써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수명이 좀 그러게요. 단축된다고 잘못하다가 하더라고요. 터질 수도 있겠어요. 막. 커지진 않는데 수명이 영향이 있대. 근데 가전- 우리가 뭐 가전압이 TV랑 그 세탁기 떠매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하는데 뭐 지장이 없다. 네. 네, 뭐 이제 그렇고요. 여행 일정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오클랜드부터 출발을 하죠. 오클랜드 인 하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로 들어가서 저희가 캠퍼밴을 네.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번 여행에 또 아주 하나의 주인공 중에 하나의 캠퍼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합성한 이미지긴 한데 사실 합성했다고요? 이제, 요 길은 이제 남섬에 있는 길이고 그래요? 이게 합성이에요? 너무 감쪽 같은데? 여기가 이제 통가리로산의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네. 에메랄드 호수인데 거기에는 이런 길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그 뉴질랜드 여행하면 좀 꿈꾸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 딱 되겠죠. 보고 아니 네. 합성 같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합성이네라고 해버리니까. 아 그러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네. 뉴질랜드는 우리랑 이제 운전이 반대죠. 네. 영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오른쪽에 운전대가 근데 있는. 이제 금방 익숙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뭐 한 대는 거의 제가 붙박이로 운전을 할 거고 지금 한 3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시면 또 이제 차선이 반대인 곳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뭔가 경험을 또 해볼 수가 한산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오클랜드에서나 좀 문제가 되지. 네. 오클랜드에선 저희 얼마 있지도 않을 거고 이제 바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대체로 신호등도 잘 없고 네. 다 그 여기 말로 이제 로운더바웃이에요. 로운더바웃. 로운더바웃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무슨 뜻이야? 그 하여튼 호주 뉴질랜드 막 이쪽이 발음이 좀 이상해요. 네네네. 사람들이 막 론 잔디밭? 아니요. 라운드 어바웃. 라운드바 로타리. 론도바. 회전 교차로. 아 그래요? 네. 그 회전 교차로를 네.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쓰고 여기 발음으로는 로운더바웃. 이렇게 로운더바웃.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로타리도 우리랑 도는 방향 반대죠. 네. 근데 그거에 진입하는 규칙만 좀 알아놓으면은 뭐 전혀 어렵지 않다. 저도 사실 첫 운전이 호주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인생의 첫 운전이. 네네. 그랬는데 그 오른쪽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근데 네. 괜찮을까? 막 그러고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한 30분 달리는데 차를 한 대도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뭐 괜찮구나. 그냥 막 그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 뭐 우회전할 때 네. 멀리 돌고 음. 좌회전할 때 가까이 붙는다. 네. 요것만 딱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우회전할 때 우리처럼 가까이 붙으면 그때부터 역주행이 시작된다. 그리고 중앙선이 내 오른쪽에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선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가면 된다. 네. 하지만 깜빡이를 켜야지 하면서 자꾸 와이퍼를 켜게 되는 근데 거는? 여기는 또 희한한 게 네. 일본 차는 깜빡이랑 그 와이퍼도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차는 깜빡이랑 와이퍼는 또 우리랑 같이 그래요? 그래요? 네. 어. 그것도 희한합니다. 그것도 또 괜찮네.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타게 되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쓸 캠퍼밴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에요. 네. 6인승이어가지고 이제 이런 모델입니다. 벤츠인가요? 요 앞대가리는 다 달라요. 그거 이제 복불복입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 뭐 이제 저희가 내는 비용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클래스인데 네. 요 앞부분은 어떤 이 차가 붙을지는 벤츠도 있고 포드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어요. 오호. 대체로 그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다 외제차. 어쨌거나 다 외제차.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어쨌든 6명이 이제 우겨 넣으면 탈 수 있는데 6명을 다 우겨 넣으면은 너무 좀 복잡복잡하니까. 복닥복닥하고 사이가 정말 좋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 6인승 차에 4명씩 타는 걸로. 오호. 네. 그래서 이제 내부 구조를 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 위에 이제 식탁 있고 벙크라 침대. 그러죠. 이 운전석 위쪽에 2인 침대가 더블 베드가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리는 낮에 달릴 때는 접어야 돼.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더블 베드가 하나 있고 여기 옆구리에 또 더블 베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낮에는 자기 이제 뭐 짐 같은 거 놨어도 다 치우고 거길 이제 그 테이블로 써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하지만 여기는 저기는 그냥 자기 짐 갖다 놓으면은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는. 고정된 침대. 그래서 여기가 약간 좀 이제 꿀 자리입니다. 꿀 자리. 자리 정하는 거는 뭐 네, 그리고 가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요 가운데 쪽에 샤워 부스가 하나 있고요. 네. 네, 샤워 부스는 대충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좁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샤워를 뭐 급하게는 할 수는 있는데
대체로 잘 안 하고 그날 이제 홀리데이 파크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홀리데이 파크 도착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공용 그 샤워실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변기의 경우에도 아주 급할 때는 이제 요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 친구들 많을 때는 어린 친구들은 좀 이렇게 잘 못 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중간에도 이용하게 되고 하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안에 그 카세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밑에 그 밑바닥에. 통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버려줘야 되는 통. 네네. 이렇게 생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카세트 저게 모인다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냄새가 이 안에 이제 약품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본격적인 그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차 안에서 이제 이걸 계속 쓰게 되면은 힘들다. 나 그 화장실 냄새 아니거든 하는 냄새가 나 화장실 냄새 아니거든 하는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여기는 좀 이제 이용을 좀 자제를 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굳이 저기를 그쵸. 네, 네. 뭐 중간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에 이제 2구짜리 화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리 같은 것도 네. 보통은 그 홀리데이 파크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용 주방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이제 중간에 정말 경치 좋은 데가 있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잠깐 차를 멈추고 우리가 이따가 가고 하잖아요. 그럴 네네. 때 뭐 바로 좀 커피를 끓여서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스 같은 걸로 커피를 끓이기도 하고 네. 오늘은 그냥 이 풍경 보면서 여기에서 그냥 라면 먹고 가자. 그럼 이제 라면 여기에서 먹고 이제 갈래? 라면 물 끓이는 네. 거죠. 아 좋다. 네. 갑자기 라면 먹고 갈래? 아니 라면 먹고 가자 그랬잖아요 네. 아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이런 옷장 같은 게 있긴 한데 네. 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대단히 많지는 않고 요 차 여기 뒤에 요쪽에 이제 트렁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뭐 테이블도 들어 있고 이제 이런 의자도 들어 있고 하거든요. 야외용. 네네.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옆구리에서 요런 어닝 같은 것도 펼쳐지고. 네. 네. 그래서 오실 때 좀 그 캐리어 같은 거 네. 너무 크고 딱딱한 거 가져오면은 둘 때가 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안 쓸 때는 좀 이렇게 척척 구겨지는 좀 그런 가방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배낭이나 좀 소프트한 캐리어 뭐 이제 그런 게 좀 좋다라는 얘기고요. 네. 내부 사진 뭐 몇 개 더 보여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그래서 언제 생산된 거냐에 따라서 약간 복불복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이거 탁피디님이에요? 네, 이거 접니다. 네. 아 뭐야 무슨 일본 아이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자리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아이돌은 아니고 뭔가 되게 그쵸. 되게 일본 아이돌 같은.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잘 때는 그 더블 베드가 되는 자리여서 요 테이블을 뽑아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여기가 이제 침대가 되는 거고. 침대가 되는 그런 자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뒤쪽에도 이제 침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80년대 아이돌. 지금 조그맣게 나오는 사진 보니까 네. 네. 아까 했던 말 취소. 지금 좀 늙긴 늙었네. 늙었죠. 네. 네.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도 뭐 침대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조그맣게 테이블 놓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다가 네. 뭐 이제 응접실처럼 만들었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요즘에 막 캐러반 이런 네, 거 여기- 설치돼 와죠. 뭐. 여기 이제 청소할 때 네네. 모습이죠. 이 안에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카세트. 장면이구나. 똥 카세트가 어쩐지 들어가는 이제 구멍이고요. 여기가. 표정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홀리데이 파크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청소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네. 표정은 이제 연출이고요. 뭐 그 정도로 괴롭진 않아요. 근데 네. 요즘에 그 캐러반 캠핑장 같은 거 많잖아요. 가면 네네네. 이렇게 딱 설치돼 있고 정말 예약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갑자기 드네요. 네네. 침대 접고 펴고 막 이러는 거 연습도 좀 정말 하고. 그래서 이 뉴질랜드야말로 이 캠퍼밴 여행을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아 곳이고 그러네요. 아우 네, 좋다. 가는 좋다. 데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분위기 좋다 그러면 야 테이블 꺼내 뭐 오늘 뭐 바로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그거 잠깐 뭐 연기 아니면 뭐 그거 취소 그냥 여기 있다 간다. 저 산 네. 하며 진짜. 근데 와, 저는 뭐 사실 정말 노고 아저씨라 가지고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서도 대부분 또 캠핑 이렇게 캠퍼 여행에 대한 로망 있으신 분들 많지 그렇죠. 않나요? 아유 많죠. 엄청나게 많죠. 네. 요즘에 또 캠핑 유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일단 캠퍼를 돈 주고 산다 이거는 너무 무리한 일이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캠퍼 여행을 이제 렌트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 기회가 진짜 거의 최고가 아닐까. 뉴질랜드에 굉장히 익숙한 양반이 가이드로 그냥 자기 인솔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까지 다 짜고 게다가
저런 여행에 제일 최적화된 지역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질랜드라는 정말 데가. 계속 달리고 달려도 정말 뭐 트래픽 하나 없는 막 그런 그러니까 곳을 그런 데.